네, 또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상한 몸도 걱정이지만 이제 들어가는 병원비도 큰 부담인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지간하면 다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네. 예, 실손의료보험 이제 이 많이 들어 있는데, 자, 뭐 이제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리틀코리아의 홍성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뭐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이거 전 세계 자랑할 만한 제도고, 네. 우리 보험도 많이 잘 돼 있고, 네, 또 맞습니다. 한국 사람도 보험 좋아해요. 어지간하면 참 보험 많이 들어 있는데 네. 실손보험은 거의 다 뭐 하나씩 다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요 실손보험 요거 한번 개념 한번 잡고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국민 한 3,900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인데요. 기본적으로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낸 병원에 가서 들어간 치료 비용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보장을 해주는, 안 되는 항목 빼고는 다 해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발생된 금액을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진단비나 뭐 이런 사망보험금처럼 정액을 보장해주는 정액보험과는 또 차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셨는데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의 정도와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좀 일부 차이가 있다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들 올랐는데 특히 보험료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재작년에도 올랐고 작년에도 올랐고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해마다 매년 오르는 걸까요? 우선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건 갱신형 상품입니다. 매년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품인데요. 이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 내가 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위험률이라는 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보험사에서는 이제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고 그걸 재원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쉽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보험사의 손해율이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한 1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즉 보험사에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가입하신 분들께 135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손해율을 결국은 보험료에 좀 적용을 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2020년은 2조 5천억 원, 그리고 2021년에 2조 8천억 원, 2022년에 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이제 인상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다 고스란히 이제 가입자한테 그러니까 고스란히 전부 다는 아니겠죠. 전부는 왜냐하면 이걸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제한을 좀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보험료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보험사 재정에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기엔 내가 나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인상률까지 얹어지니까 더 그러니까요.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더 그렇죠. 올라갔다라고. 예.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실손보험 개념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네네. 하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들 좀 뭔가 다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보험사고. 자, 네네네네. 그것도 그렇지만 요 지금 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이 보상받는 게 도수치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네. 원래 좀 이 도수치료 이거 좀 과잉진료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수 치료라고 하는 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 네, 만큼 네. 병원가 가면 네, 병원 가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면 네.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 보존 치료로 많이 권장을 받고 또 그렇죠. 실제 받고 효과가 있기도 한데 이게 과도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 정말 과도했던 케이스가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 중에 5년간 576회의 도수 치료를 받고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환자, 와. 뭐 소아과에서 도수 치료 받았다라고 보험금을 청구한 70대 환자,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수겠죠. 네, 이런 네. 소수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이제 손해율을 또 악화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보험료 손해율이라는 거 얘기하고 실손을 얘기할 때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병원에 다녀오시면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급여 항목하고 비급여 항목이 맞아요. 나눠져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부는 내가 부담하는 게 있고 비급여는 오롯이 우리가 네.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비싼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비급여 네.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급여 항목 중에도 도수 치료와 몇 가지가 이제 손해율을 많이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지금 또 현재 실손보험 상품 자체가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성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네.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세대라고 표현하니까 또 되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 네. 가장 쉬운 건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언제쯤 가입하셨는지를 알면 아 내가 몇 세대를 들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가입 시점마다 보상받는 금액의 한도, 자기 부담금, 내가 내야 되는 금액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갱신해서 몇 세까지 유지할 수 있냐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1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네네. 초창기에 나왔던 거고 이 실손 1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완전 가장 좋은데요? 많은 혜택을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네. 계시고요. 네. 이때는 이제 대신 보험료 갱신 주기가 5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하. 5년 동안에 응집됐던 손해율이 반영되고 나이가 5년치 오른 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니까 정말 보험료 인상폭이 폭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는 상품이긴 하네요. 합니다. 그리고 얘는 80세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그럼 2세 80 넘어서는 그 실손보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예, 유지가 안 돼.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물론 올라가는 보험료를 하긴. 80세까지 낼 수 있느냐도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기도 하네. 네네. 예. 굉장히 네. 아쉬워하시네요. 네, 네. 현실적인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예. 그래서 2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2세대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인 표준 약관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보상의 약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차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2세대 실손은 2007년 3월까지 예. 가입되어 있는 게 2세대 실손인데요. 이때는 자기 부담금이 10%짜리인 선택형, 20%짜리인 표준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가입자분들의 선택을 좀 폭을 넓힌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 이렇게 혼재가 좀 되어 있었던 세대고요. 예. 그다음 이제 착한 실손이라고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실손? 예, 3세대 실손. 보험료가 네. 조금 저렴하게 나왔던 실손이 있는데 이게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하실 수 있었던 실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차이가 있었냐? 아까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했던 비급여 항목 중에 도수 치료, 주사료 그리고 MRI 등의 3대 항목을 특약으로 빼서 예.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던 실손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었던 게 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금이 20%지만 여기 나와 있는 3대 특약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을 30%로 예. 그래서 자기 부담금 항목을 높여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조금 가만히 되어 있었던 실손이 3세대 실손이고요. 예.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2021년 7월 이후부터 가입된 실손 같은 경우는 1, 3세대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저렴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특약 외에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급여 항목에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20% 그리고 지금 비급여라고 하는 전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3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5년마다 재가입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5년마다 재가입이라는 건 재가입하는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너무 복잡했나요? 예, 예. 아니요, 네. 저 본부장님, 네. 저 자기 부담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네네. 쉽게 좀 설명해 주죠. 기본형은 네네. 예, 그건 예를 아. 좀 드시면은. 예를 들면 네.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데요. 네. 급여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죠. 보장을 네.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내가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들어왔는데 1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000원은 급여 항목이고 90,000원은 비급여 항목이었다라고 네. 하면 10,000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20%를 뺀 8,000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남은 90,000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30%라고 하는 27,000원을 뺐는데 뺀 금액을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는다. 예, 근데 요게 또 한도 이렇게 해서 금액 받게 되는데요. 이 비급여 중에도 조금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최저 자기 부담 한도라는 게 있어서 네네. 3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급여 예. 9만 원 중에 3만 원을 뺀 6만 원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혼동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4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중을 조금 높여서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료는 낮추고. 과잉 진료를 조금 막기 위한 이런 제도가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또 보험료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네. 좀 해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거보다는 4세대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예. 맞습니다. 4세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4세대를 지금 가입했을 때 6월까지는요. 전환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낼 보험료를 네. 50%를 할인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뭐 70세가 되셨는데 지금 실손을 1세대를 들고 계시면 보험료가 한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예, 있으실 예. 거예요. 근데 이게 17만 원, 20만 원이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보험료를 내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4세대로 전환을 하면 보험료가 한 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원 중에도 50%를 할인해서 15,000원씩 앞으로 1년 동안은 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네. 도수 치료 관련해서 네네. 5년간 576회의 도수 치료를 받고 이제 청구했던 케이스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거요. 사흘놀이로 갔다는 얘기인데. 네. 예? 네. 아니 그러면 이제 4세대는 네. 아까 이제 도수 치료도 보장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약으로 돼 있어요. 네. 특약으로 이제 네, 그러니 그런 상황이면 네네. 설명 쭉 듣다 보니까 1세대에서 3세대까지는 이 실손보험 이점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자기 부담이 그래도 조금 더 적고 적고. 비급여 전체가 특약이 아니고 비급여도 내가 20%만 자기 부담할 수도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효과가 이제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1, 2세대를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3세대나 4세대로 전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손이라는 건 지금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네.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요. 네. 손해율이 아까워요. 올라가는 것도 네. 나한테도 네.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환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 1, 2세대 보상을 많이 받는 실손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네.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자주 분들이시겠죠. 다니시는 분들. 네,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받아가시는 건 기본적으로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예. 이 높아진 손해율은 결국 보험료 인상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진짜 폭탄같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단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0회까지 받는 거는 치료의 효과에 상관없이 10회까지는 보상을 하지만 10회 이상 받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를 계속 입증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도수 치료가 50번으로 50번으로 제한돼 있고 10번 이상부터는 입증을 해야 돼요. 예, 효과를. 맞습니다. 효과를 입증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의사한테 뭐 따로 뭐 그렇죠. 뭔가 받아가지고. 서류를 받으셔야겠죠. 네. 네. 그래요. 그럼 4세대로 환승할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혹시 네. 그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할 때 무조건 예. 저렴한 걸로 옮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내가 이미 병원을 지금 좀 많이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실손보험료 인상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옮기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 또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 좀
젊으시거나 안 아프고 나는 보험료를 계속 이렇게 비싸게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요. 예. 아까울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실손이라는 것도 노후에 많이 병원에 다닐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는 보험료가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내시다가 나중에 또 정말 노후까지 보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4세대로 갈아타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아니 근데 저 네, 네. 실손보험료 이 줄이는 방법과 더불어서 요 이제 나이 문제. 네, 네, 네. 아니 광고를 봐도 뭐 몇 세부터 하다 보니까 요거 특히 이제 금년부터는 또 만 나이가 적용되는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요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만 나이라고 통일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는데, 근데 보험 나이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보험 한국 나이가 나이 보험 나이가 따로 있어요? 예, 보험 나이라는 게 별도로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 나이는 우리가 이미 보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생년월일이 지나면 내가 만 나이가 한 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은 이 생년월일에서부터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6개월 요 기간이 내 만 나이 보험 나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보험 나이라는 건 만 나이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동안이 동일한 나이다. 내 네. 보험료가 적용되는 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실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도 네.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이 내 만 나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7개월이 되는 시점에 가입을 해버리면 네. 보험료가 한 살 더 위에 보험 나이가 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보험 용어로 상령월이라고 합니다. 예. 보험료가 올라가는 해당 월. 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그러면 있긴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일 그 이후 네.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게 그렇죠. 네, 제일 좋은 정확하세요. 거예요. 주민등록상 나이에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내 만 나이와 동일한 나이로 보험 나이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